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풍성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보낸 시간으로서 저가 내 안에 되어지는 이 거룩한 시간, 내가 저 안에 되어지는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풍성히 있는 모든 인간들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치 상승 훈련이다. 가치 상승 훈련. 개인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훈련인데, 이거는 가치 상승할 훈련의 때다. 지금이 때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요, 다 갖춰져 있다. 다 갖춰져 있는데, 이 때를 거의 대부분이요, 거꾸로 사용한다니, 거꾸로. 그게 바로 사춘기라는 사춘기. 사춘기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점검할 때, 자기가, 누가 언론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가치에 대해서요, 다 접근합니다, 이때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때 자기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올바르게 보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춘기는 가치 상승 훈련 장치지. 이 가치 상승 훈련 장치, 이 장치를 제대로 가동 안 하고 그냥 자기에게 판단해서 자기를 갖다 붙여버리니까 가치 상승보다도 가치 하락 쪽으로, 개인의 가치 하락, 그걸 붙잡는 거예요. 가치 상승할 수 있는 자동 장치가 사춘기인데, 이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 생각하고 그때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의 딱 그 부분에 안착해 버리고 틀을 고차가 아주 고정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요, 평생 갑니다. 평생. 훈련 안 했기 때문에, 그때 훈련했어야, 가치 상승에 대해서 훈련을 했어야 평생 동안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개인의 위치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걸요 안 한다는. 그래서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하는 이 사춘기 때에 훈련이다 아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요소가 뭐냐, 개인적으로 다 한 번만 딱 이래 스위치 온하는 요 장치로 딱 해보면요, 다 그냥 슬슬슬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사춘기 때 딱 가는 것이 다 누리는, 다 이게 확인하는 내용이, 그때서 비로소 산다, 죽는다, 요거 내용을요 그때 고민을 한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스위치 장치는 하나의 관계되어지는데, 이게 사춘기를 통해서 내가 훈련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 요소는 어떤 되는데, 본인들이 누구든지 삶, 죽음, 이렇게만 연결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민해야 될, 이게 사춘기에 대해서, 사춘기 때에 내 가치 상승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훈련의 요소로서 받아들여야 될 때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남들이 생각하는 삶, 남들이 생각하는 죽음, 요거로만, 주제로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제가 나가다 보면은 삶에 대한 거는 막막한 거예요. 산다는 것은 옆에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고, 부모들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들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삶은 망망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개인의 가치, 개인의 능력,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삶, 죽음, 요 주제만 갖고 다루다 보니까, 삶이란 어떤 거다, 삶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이런 것만 들으면, 저기 내가 알아야 되는 거가, 저게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사춘기 때 반응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어디다가 집중하냐면 삶은 막연하고 삶은 도무지 자신 없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보면은 공부도 해야 되지, 직장도 다녀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애도 길러야 되지, 가정도 가져야지, 하나가 다른 사람 살아오는 삶의 형태로 보면요, 이게 막막할 수밖에 없어. 자기 입장에서는 도무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연결점이 없어.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려. 삶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가치가 행편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래 살아가는 삶이 내가도 주어질 수 있겠다, 자신이 안 가니까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란 주제, 삶이란 주제를 갖고 사춘기 때 막 다루다 보면요, 또 죽음이란 주제를 갖고 다루다 보면은 죽음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비관론자라, 비관론자, 현실, 초현실주의, 현실하고는 떨어져 있는 어떤 이상주의,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발달하지. 그런 것만 자꾸 쪄들고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사춘기를 바로 보낸 줄 알고, 그런데 토론회 가서 가고 뭐 참 대화한 데 가서 참 주먹쥐고 말이죠. 이 사회를 바로 해자, 이 정부를 넘어뜨리자, 국가를 전복시키자, 이런 것만 현재 상황의 부정적인 요소만 갖고 하는데 자꾸 발달된 이런 것이 결국은 반사회적으로, 반정부적으로, 반국가적으로, 또 반인륜적인 여러 내용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현재 상태에서 반대되어지는 행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신드롬이 돼갖고 병적으로 나타나는, 병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는, 자기한테만 갇혀져 있는, 자기만 해서 계속해서 몰아서 주제가 엉뚱한 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럴 때에 주제, 분명히 가치 상승이 되어질 수 있는 훈련이 사춘기 때인데, 모든 사람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붙잡는 그 주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에서 내 개인이 주제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이요, 그게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한 단계 뒤죠. 한 단계 뒤. 생명체라는 주제가 먼저 내한테, 나라는 존재가,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생명체라는 것, 그것에서 내 존재에 대한 일단은 주제를요, 사춘기 때 가져야 될, 우리가 그 하나의 주제 선정해서 던질 수 있고, 사춘기의 주제를 다양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담도 사춘기 때에 가져야 될 주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개인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춘기를 보낸다라는. 사람에게만 이 사춘기가 있느냐?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광물들이요,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체에는 다 사춘기가 있다. 개념이 다르게 표현해서 동물에게 적용한 내용이 다르고, 식물에게 적용한 내용이 다르고, 사람에게 적용한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게는 사춘기가 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돼서, 삶과 죽음이라는 내용은 이제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삶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별도의 주제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면은 삶은 당연히
생명체이기 때문에 삶은 자연히 능력 자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또한 생명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은 당연히 모든 생명체에게는 죽음은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지 있게 마련이. 인간에게 있는 죽음은 일반 동물이나 식물들하고 다른 광물들하고는 특별히 다른 개념이, 삶이라는 내용도 있고 죽음이라는 내용이,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천지 안에는 다 생명체로서 통일될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에서, 인간에게는 생명체에 되어지는 내용에서 삶의 존재 형태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인간은 삶의 존재 형태가 다른 내용이 있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내용이 다른 일반 생명체하고는 다른 죽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삶의 존재라고 하는 형태가 세 가지 종종 있다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중에 한 과정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요소, 인간에게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만물하고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이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생명체라는 것 전체적인 만물, 전체적인 천지 안에서 생명체를 공통으로 놔야 인간의 삶과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춘기 때 다 해결해라, 그건 아니죠. 이 주제를, 삶에 대한 주제, 죽음에 대한 주제를 사춘기 때 해결해라 라는 건 아니라고. 사춘기 때는 생명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생명체 안에서 생명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다른 생명체와 비교해 가지고 인간의 생명체, 한 생명체가, 인간 개인의 생명체가 다른 만물 전체 모든 어떤 생명체, 그것을 다 비교해도 내 한 개인의 생명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요것만 확실하게, 요것만 분명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논리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서로 간에 소통될 수 있는 내용만 된다면요,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은 사춘기 때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춘기 때 간단히 하는 생명체에 대한 훈련에, 생명체에 대한 어떤 인지에 대한 내용, 이것에 대해서 가치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사춘기 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로 누리는 그 내용은요, 사춘기 때 누린 것보다는 또 가면 갈수록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되고, 이게 기본이 되었고, 이게 어떤 건물이면 건물 중에서 기초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위에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지.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건물이 지어도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아요. 짓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은 사그락 사라지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허무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놈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죽을 때 빈손이라는 거예요. 빈손.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허무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춘기 때부터 분명하게 기초를 쌓아나가면은 생명체라는 위치를 가지고 같이 상승의 어떤 훈련을 사춘기 때 기본적으로 해놓으면은 나이 들어서 분명히 죽음이 분명히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의 가야 될 바 다 가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달려가는 이 힘으로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정말 그 죽음이라는 내용도요, 아주 기분 좋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보다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그것이 내 개인이 사춘기 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생명체로서 모든 만물을 대상해서 어떤 만물보다도 어떤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신할 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사춘기 때 하자는 거 아니야. 사춘기 때. 그런데 이런 그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인 지금 현재 왜 지금 교회셀이 강조하느냐. 지금 분명히 사람들이 다 사춘기는 지나는데 이 사춘기를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그러고 지금 제가 교회 안에 사니까 교회 안이라 그러고 교회 밖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밖이라고 하는 학교를 주축을 해서 사회 여러 가지 조직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를 모든 사람이 만나는 이 사춘기를 그야말로 참 이게 사춘기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치 상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환경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데는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하나 외에는 모든 나라가 사춘기를 기중한 줄로 가치 상승에 기한 어떤 땐줄을 이걸 인정해주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요걸 인지를 해야 돼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개인이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사춘기를 당하면은 그 자라는 환경 지금까지 잘 지내온 환경인데 어느 날인가 그 환경에 대해서 개인이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 반항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고 또 그것이 환경이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개인이 그게 사춘기를 당하면서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 반항. 그건 어찌 보면 그건 좋은 건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귀한 기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환경이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춘기에 대해서 이걸 기중하다. 이건 정말 좀 이때를 참 개인의 그 정체성을 또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때는 정말 참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 이걸 기하게 본인을 자꾸 가치 상승시키는데 옆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환경이 이스라엘 외에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춘기를 당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회에 반항한단 말이에요. 반항. 그러니까 반국가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런 환경이 돋아날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괜히 그걸 붙잡고 옆에서 그렇게 주제하니까 자기도 그만 붙따라서 그렇게 뒤따라가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국가 사람들은 이걸 거의 대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사춘기에 대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이렇다. 사춘기 때 반응이 이렇다. 교육적인 내용으로 커리큘럼으로서 학교에서만 다룰 수 있는 어떤 분야로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는 사춘기 당해서 이런 사춘기 있는 애들이 학교 안 나가면은 아주 큰일이 나는처럼 전부 다 학교에다 다 맡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학교에서 다루는 그 사춘기에 대한 어떤 그 분야는 아주 협소하고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서 다루는 그 사춘기는 잘못하면은 사람을 짐승하고 같이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예를 들면서 짐승들이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서 인간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 이 사춘기적인 내용들을 짐승하고 비교해버리고 안 그러면 식물하고 비교해버려갖고 사춘기적인 반응에 개인의 가치 상승하는 이 기회를 지나쳐버린 그래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진로 발달 과정 중에서
개인의 사춘기라고 하는 이 분야를 하나의 과정을 이어가지고 사춘기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해갖고 앞으로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은 사춘기지만 앞으로 15살 되고 20살 되고 과정이 쭉 자기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사춘기적인 나타나는 반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진로가 좋을 거다, 어떤 내용이 적합할 거다, 진로 발달 과정 중에 일부분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가치는 나중에 산업활동하는데 직업의 한 분야로서 이 사람은 적성이 어떻고 이 사람은 해야 될 분야는 어떤 분야가 좋을 거고 뭐 간호원이 좋은지 학교 교수가 좋은지 이런 어떤 막연한 직업에 대한 군에다가 한 개인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은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 찾아내겠어요? 일반화시킵니다. 일반화. 한 개인을 사춘기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개인을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사춘기니까 뭐 이 사람 하나의 지나는 과정 속에서 사춘기다 이렇게 일반화돼요.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현상이라고.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제외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것을 훈련받으면 이런 속에서 사춘기를 보내버리면 한 5가지 제가 한번 나타냅니다. 이 개인의 생명체의 변화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어떤 인지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을 하는 개인적인 아주 독특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거에 대해서 참 간과해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어떤 사춘기를 보내면은 5가지 정도 제가 한번 나타냈습니다. 주변 환경을 결국은 거부하는, 결국은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막 무산되는 요소가 나오는데 한 5가지 현상. 자기 자신을 타인하고 자꾸 비교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위치를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 생명체라는 이 내용에서 모든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 그 가치가 아니고 내 자신을 타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타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비교하면은 결국 백발백중은요. 100에 100은 그 뭐 참 0.5%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199.5%는 전부 다가 자기 자신을 비하한단 말이에요. 비하. 그리고 2번째, 가족관계 적응 여부 고민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적응 자체를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관계 적응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거부하려고 자꾸 배타하고 나를 도우는 환경으로 보지 않고 나를 멀리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환경으로 이걸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기존에 있는 환경인데 변화되지 않는 여전한 똑같은 환경인데 어느 날 그때부터는 반항적인 요소의 사람이요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릴 때 그래 한 거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 가족, 그 다음 사회에 대해서 기성사회를 무조건 일단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가족관계에서부터 멀어지는 자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성사회에 대해서, 기존 사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의 존재는 새로운 세계에 살아야 될 존재인지, 자기는 뭐 구상하고 이상세계만 하고 다른 어떤 뭐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면 그 유토피아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하고 자기가 주인공을 전혀 참 가당치도 않는 정말 가상세계, 요즘 말하는 가상공간이 발달한 이유가 이 사춘기 때 훈련 안 되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막 만지작만지하면서 세상을 다 판단해버린 이런 쪽으로 발달된다. 그리고 4번째, 개인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것은 별도로 두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한, 아까 만 진로 발달 과정에서 평가한
뭐 IQ 검사라든지 피 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 검사하고 검사해난 그 내용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지해버려갖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이 될지 안 될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보고는 다른 사람은 이래 좋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내 취미는 내 관심은 내 적성은 또 다른 요소로 가지고 또 접근하면서 적응하는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그걸 갖고 내가 받아들이는 자체도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나이가 들고 나이 들수록 계속하면서 시간만 보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뭐 참 유행에 따라서 어때 뭐 대학을 간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분명히 그런 쪽을 하긴 하는데 막연한 거예요. 아득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가야 되는 줄 알고 등다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시간이 사라져. 시간이. 나이는 들고 다른 사람들 보기엔 성인인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직까지 사춘기에서 머물고 있는 아직까지 사춘기에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채소 그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추세들이요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분명히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자에 대해서 여자를 여자에 대해서 남자를 분명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에서 내가 남자로서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에 대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어떤 필요에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데서 찾지 아니하고 내 살아가는데 여자가 과연 필요하냐, 내 살아가는데 남자가 필요하냐,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자기가 개서 자기 혼자 주관이 되었고 남자가 내한테 필요하냐 여자가 내한테 필요하냐 이런 개념을 하고 이성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어떤 고립의 형태가 전체 사회 안에서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내 개인의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또 한 어떤 그 존재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로서 남자가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도 정체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특히 아이를 가지는 데 대해서는 더 자신이 없는 남자 여자에 대한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결핍되어지는 그렇게 사회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 근본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은 지금은 그렇게 왔지만은 지금 추세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면은 깊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살기는 좋고 과거보다 경제력은 있다 그러는데 다른 국가하고 달라서 경제력은 있다 그러는데 비단 뭐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신흥국가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실제로 개인이 살아가는 능력의 어떤 그 측정을 하면요 분명히 옛날 사람보다 지금이요 능력 한 사람이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떨어진 그러면서 그 능력을 어디다 보충하느냐 물질 문명 이런 데서 기계로 가지고 보충되면서 한 사람의 가치를 지금은 뭐 경제력으로 척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돈 받고 월급 받으면서 내가 옛날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듯 하지만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보면요 과거보다 지금이 어마어마한 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